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식들의 건강을 비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떡국 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따뜻한 국물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 떡국을 먹어야 비로소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처럼 이 하얀 음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자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저는 그 평화롭고 행복한 식탁 뒤에 숨겨진 서늘한 공포를 매일 목격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디 가슴뼈에 깊이 새겨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끓여낸 이 순백의 떡국이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하얀 독극물이 될 수도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밥상 위에 특정 반찬과 떡국이 만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을 찢어놓는 날카로운 면도날이 되어 평생을 차가운 투석실에서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60살 이상의 분들에게 잘못된 떡국 섭취는 가족과의 이별을 재촉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누리신장내과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1년 중 응급실이 신장 환자들로 가장 붐비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한 명절 직후입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분들이 피를 토하듯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억울함입니다. 선생님, 저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남들이 몸에 좋다는 떡국도 챙겨 먹으며 건강 관리를 했는데 왜 제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까? 라며 통곡을 하십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기능이 80% 이상 망가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조용히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차려낸 그 밥상 위에 사실은 부모님의 콩팥을 죽이는 최악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떡국의 그 눈부신 하얀색이 콩팥을 검게 괴사시키는 죽음의 색깔이 될 수 있다는 이 끔찍한 역설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병원에서 목격한 안타까운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떡국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신장도 살려내는 기적의 섭취 공식 3가지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돈 몇천 원으로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최고의 비법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몸을 소중히 아끼고 콩팥을 위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겠다는 저와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굳은 다짐을 확인했으니 이제 불편하지만 생존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저는 누리신장내과에서 매일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분들을 돌보는 전문의 남현진입니다. 제가 일하는 인공신장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토해내는 감정은 아픔이 아니라 억울함입니다. 원장님, 저는 젊어서부터 밥심으로 산다는 말을 믿고 떡국도 2그릇씩 비우며 건강을 자부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신장 투석을 해야 합니까? 라며 제 손을 잡고 우십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볼 때마다 제 가슴도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건강을 위해 드셨던 그 고봉밥과 떡국이 사실은 노년의 콩팥을 망가뜨린 주범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젊었을 때는 보약이었던 떡국이 나이가 들면 독이 되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떡국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사라져버린 근육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굵고 단단했던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온 올챙이 배체형으로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60세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근육댐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근육 감소를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는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설탕 저장소이자 거대한 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튼튼한 허벅지 근육이 탄수화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저장해 둡니다. 그래서 떡국을 배불리 먹어도 혈당이 튀지 않고 콩팥도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근육이라는 댐이 무너져 내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가래떡은 쌀을 찌고 압축시킨 고밀도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떡국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쌀밥 2공기 반을 순식간에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육댐이 무너진 60살 이상의 노년기에 이렇게 압축된 탄수화물 폭탄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 홍수가 일어납니다. 갈 곳을 잃은 엄청난 양의 포도당은 혈관 속을 둥둥 떠다니며 끈적끈적한 흉기로 변합니다. 이 당 독소들은 혈관 벽을 타고 흐르며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변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가 존재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주는 이 사구체 필터는 끈적해진 피가 높은 압력으로 밀고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고 찢어지거나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고운 커피 거름종이에 진흙탕 물을 강제로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거름종이는 터져버리고 콩팥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 없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 떡국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망가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맛있게 드신 쫄깃한 떡 한 점이 뱃속에서 녹아내려 생명 필터를 찢어 발기는 흉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무런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입니다. 단순히 떡국만 먹어서는 이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무심코 떡국과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떡국과 만나는 순간 콩팥을 파괴하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병원에서 목격한 최악의 사례들을 통해 절대 밥상 위에 같이 올려서는 안 되는 죽음의 짝꿍 3가지를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근육댐이 무너진 노년의 몸에 떡국이라는 탄수화물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파괴력을 수십 배 더 강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기폭제는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가득 쌓여 있는 시판 사골 육수입니다. 떡국을 끓일 때 멸치 육수를 내는 것이 번거롭고 국물 맛이 가볍다는 이유로 마트나 홈쇼핑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레토르트 사골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뽀얗고 진한 국물이 왠지 뼈를 튼튼하게 해줄 것 같고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너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소뼈를 사다가 하루 종일 정성껏 고아낸 사골 국물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천연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 유기인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장에서 40%에서 60% 정도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됩니다. 우리 몸이 알아서 흡수율을 조절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가공 사골 육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제품들이 상온에서도 썩지 않고 그 뽀얀 색과 감칠맛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인산염 같은 식품 첨가물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기인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무기인은 우리 몸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 거의 100%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떡국 떡의 탄수화물로 이미 끈적해진 혈액에 흡수율 100%짜리 무기인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갑상선이라는 호르몬 기관을 미친 듯이 자극합니다. 이 호르몬은 뼛속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녹여서 혈액으로 끌고 나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사골 국물이 오히려 뼈에 구멍을 숭숭 뚫어 골다공증을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액 속의 인과 만나면 딱딱한 돌처럼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혈관 벽에 달라붙으면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딱딱한 돌덩이로 변해버리면 혈액을 거르는 기능은 그 즉시 영구 정지됩니다. 이 이론적인 설명보다 여러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40대 초반의 회사원 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는 시골에 계신 70살 노모를 끔찍이 생각하는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허리가 아픈 어머니가 떡국을 끓이신다고 무거운 사고를 사다가 핏물을 빼고 불 앞에서 몇 시간씩 고생하시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던 민수 씨는 홈쇼핑에서 유명하다는 사골 육수 50팩을 주문해 어머니 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드시라고 냉동실이 꽉 차도록 채워드린 그 하얀 국물 팩들을 보며 민수 씨는 뿌듯해했고 어머니도 아들 덕분에 편하게 요리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정성이 고마워 매일 아침 떡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입맛이 없을 때도 그 국물에 밥을 말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 비우셨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어머니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의 심장혈관은 꽉 막혀 있었고 콩팥 기능은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혈관 곳곳이 하얗게 석회화가 진행되어 마치 낡은 수도관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 어머니의 인수치는 정상 범위를 훨씬 초과해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평소 식습관을 물었을 때 달려온 아들 민수 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드린 곰탕이 문제였나요?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제가 사드린 건데 그게 독이었나요? 민수 씨는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이 보낸 그 하얀 국물이 어머니의 혈관을 막는 시멘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도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국이 참 맛있었다. 라며 아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료진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 씨의 눈물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마트에서 무심코 집어드는 그 가공식품들이 사랑하는 부모님의 콩팥을 조용히 질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떡국의 육수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첨가물이 없는 천연 재료로 직접 우려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범위는 더 친숙하고 더 맛있는 얼굴을 하고 여러분의 밥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산염이 가득한 사골 육수가 부모님의 혈관을 딱딱한 시멘트로 만드는 은밀한 암살자였다면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금기식품은 떡국 옆에 늘 붙어 다니는 단짝 친구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맛의 조합입니다. 바로 설날 떡국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만두와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의아해 하실 겁니다. 떡만두국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이고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든든한 한 끼의 정석인데 그게 왜 신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떡만두국에 밥을 말아 먹는 행위는 콩팥에게 있어서는 핵폭탄급 나트륨 테러와 같습니다. 먼저 만두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얇은 만두피 속에 고기와 채소가 꽉 찬 만두는 그 자체로 완벽한 식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시판 냉동 만두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상상 이상의 소금과 조미료가 들어갑니다. 만두소를 만들 때 고기 잡내를 없애고 감칠맛을 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간장과 소금, 그리고 향미 증진제를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떡국 국물에도 이미 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짭조름한 국물을 흠뻑 머금은 만두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여러분은 소금 창고를 통째로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만두를 다 건져 먹고 난 뒤에 시작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뜨끈한 국물이 조금 남았을 때 밥 한 숟가락을 말지 않고서는 식사를 끝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바로 이 국밥을 먹는 습관이 물리학적으로 볼 때 신장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밥을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쌀알 속의 전분이 열을 받아 구조가 느슨하게 풀리는 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쌀알 하나하나가 퉁퉁 불어터지면서 미세한 구멍들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열린 구멍 사이로 국물 속에 녹아있던 소금기가 스펀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국물에 밥을 마는 순간 밥알은 더 이상 곡식이 아니라 소금물을 잔뜩 머금은 나트륨 캡슐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먹을 때는 혀에서 짠맛을 느끼고 그만 먹을 수 있지만 밥알 속에 갇힌 소금기는 짠맛을 느낄 새도 없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직행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삼투압 현상이 벌어집니다. 혈액의 농도가 너무 짜지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을 혈관으로 마구 끌어옵니다.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물이 빠져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속의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혈관이 팽창합니다. 늘어난 혈액은 엄청난 압력으로 콩팥을 향해 돌진합니다. 가뜩이나 노화로 약해진 콩팥의 사구체는 이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짜게 먹는 습관이 고혈압을 일으키고 결국 신부전증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현상을 아주 유쾌하면서도 슬프게 보여주는 저희 병원 단골 환자의 영감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올해 70살이 되신 이 영감님은 동네에서 소문난 국밥 마니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아내분이 소금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정성껏 떡국을 끓여주었는데 이 영감님은 건더기만 먹고 국물을 남기라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러 잠시 부엌을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남은 짭조름한 떡국 국물을 보니 영감님은 본능적으로 밥통에서 찬밥 한 덩이를 꺼내 국물에 재빠르게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봐 씹지도 않고 후루룩 마시듯 그 밥알들을 넘겼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운 빈 그릇을 보며 영감님은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이걸 버리면 천벌을 받지라며 스스로를 칭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다음 날 아침 즉시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이 영감님은 눈꺼풀이 무거워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본 영감님은 기겁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퉁퉁 부은 보거 한 마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퉁퉁 부어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밤새 콩팥이 과부하가 걸려 몸속의 수분을 배출하지 못하고 온몸에 물이 차오른 부종 현상이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영감님의 얼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영감, 내가 국물 먹지 말라고 했더니 밤새 몰래 훔쳐먹고 보거가 됐구만, 보거가 됐어라며 등짝을 때리셨습니다. 병원에 오신 이 영감님은 멋쩍게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어오른 얼굴은 콩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이 영감님처럼 국물은 남기면 죄 받는다라며 밥까지 말아 드시는 고집불통인 아버지나 남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잔소리라고 화만 내실 겁니다. 100번 말로 싸우는 것보다
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가족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주세요. 보거처럼 부어오른 이 영감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투석기 앞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짠맛도 없고 기름지지도 않아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었던 과일 하나가 식사 직후 떡국과 만나는 순간 돌덩이로 변해 장을 막아버리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짠 국물과 밥을 말아먹는 습관이 콩팥을 물로 익사시키는 홍수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금기 식품은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아주 조용하고 무서운 암살자입니다. 설날 떡국을 배불리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달콤한 과일이나 후식을 찾는 것은 한국인의 오랜 미덕이자 즐거움입니다. 그 중에서도 수정과의 동동 띄운 곶감이나 홍시는 겨울철 최고의 별미이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기름진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될 것 같아서 떡국상을 치우자마자 곶감을 꺼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면 떡국을 먹은 직후에 감을 먹는 것은 뱃속에 시멘트를 반죽해 넣는 것과 똑같은 자살 행위입니다.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범인입니다. 떡은 정제된 순수 녹말 덩어리입니다. 이 녹말이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 소화되려는 찰나에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 들어오면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탄닌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주변 물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것이 떡국의 녹말 성분과 만나면 서로 엉겨붙으면서 소화되지 않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위석 또는 감위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위장 속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서 이 작은 덩어리들을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움직임이 둔해진 60살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이 위석은 치명적입니다. 돌처럼 딱딱해진 음식물 덩어리가 좁은 소장으로 내려가다가 길을 꽉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장이 막히면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썩으면서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행하여 급성 신부전이나 요로감염 같은 끔찍한 합병증을 유발합니다. 이 무서운 기전을 증명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72살 안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서 먹고 살기 바빠 명절에도 내려오지 못했고 할머니는 쓸쓸히 혼자 떡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할머니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놓인 곶감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달에 아들이 전화로 엄마 이거 비싼 거니까 아껴 먹어 라며 보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껴 먹느라 너무 오래 두었는지 곶감 표면에 하얀 분이 피다 못해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버렸겠지만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보내준 귀한 음식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곰팡이 핀 부분을 손톱으로 대충 긁어내고는 아까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곶감 3개를 연달아 드셨습니다. 달콤한 곶감을 오물오물 씹으며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외로움을 달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할머니는 배를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복통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뱃속에 커다란 바위가 들어찬 것처럼 답답하고 토할 것 같았지만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칠까봐 그리고 병원비가 아까워 진통제만 삼키며 미련하게 참으셨습니다. 바위가 더 난해 미련하게 참응하는 됐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할머니를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할머니의 소장은 딱딱하게 굳은 떡과 감 덩어리로 꽉 막혀 있었고 그 압력으로 인해 장이 괴사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배를 여는 큰 응급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들은 어머니의 수술비로 수백만 원이 청구된 계산서를 들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푼 아끼려다 드신 곶감이 결국 아들의 1년치 적금 통장을 깨게 만든 것입니다. 수술이 끝난 후 할머니는 마취에서 깨어나 아들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짐만 되는구나, 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약은 미덕이지만 건강을 담보로 한 절약은 가장 비싼 이자를 치러야 하는 빚이 됩니다. 떡국을 드신 후에는 최소한 2시간 동안은 감이나 곶감을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뱃속에 돌을 만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떡국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도 살려내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떡국 섭취 공식 3가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은 떡국을 진짜 불로장생의 약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 남현진 의사가 알려드리는 이 소중한 지식의 방패를 장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무지로부터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앞서 떡국과 함께 먹으면 뱃속에 돌을 만들고 혈관을 터뜨리는 무시무시한 음식들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망가져가는 콩팥을 되살리고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구원, 투수, 3가지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떡국을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바꿔줄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겨울철 남도 바다의 푸른 보석이라 불리는 매생이입니다. 아마 전라도 지방이 고향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옛말에 미운 며느리에게 매생이국을 준다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매생이는 아무리 팔팔 끓여도 김이 잘 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멋모르고 후루룩 마셨다가는 입천장이 닦아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골탕 먹이려고 준다는 우스갯소리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가 보기에 매생이 떡국은 미운 며느리가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사랑하는 며느리나 귀한 손님에게 대접해야 할 최고의 보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생이 한 줌이 떡국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나트륨과 탄수화물 독소를 완벽하게 상쇄시켜주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매생이를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 미끌거리는 성분이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알긴산은 우리 몸속의 자석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떡국 국물에 녹아있는 소금기의 주성분인 나트륨과 몸속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중금속들을 이 끈적한 점액질이 자석처럼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고 꽉 움켜쥔 채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설시켜버립니다. 콩팥이 해야 할 여과 작업을 매생이가 대신해주니 늙고 지친 콩팥은 비로소 쉴 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매생이도 조리법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생이를 처음부터 떡과 함께 넣고 푹 끓이시는데 이것은 매생이를 죽이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생이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고 여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오래 끓이면 그 소중한 알긴산 사슬이 다 끊어지고 흐물흐물하게 녹아버려 자석팔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물 색깔만 녹색이고 영양가는 하나도 없는 맹물을 드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매생이 떡국을 끓일 때는 딱 2분이라는 골든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매생이를 씻을 때는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 씻어야 합니다. 박박 문지르면 알긴산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떡국 떡이 다 익어서 위로 둥둥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떡이 다 익으면 그때 불을 약하게 줄이거나 아예 끄기 직전에 손질한 매생이를 넣으셔야 합니다.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주며 딱 2분 정도만 뜸을 들이면 매생이가 숨이 죽으면서 국물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에메랄드 빛으로 변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알긴산이 최고로 활성화된 시점입니다. 이때 드셔야 입안 가득 바다의 향기가 퍼지면서 여러분의 혈관 속에 쌓인 나트륨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떡국 한 그릇에 매생이 한 줌을 넣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훗날 여러분이 투석실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건강하게 여행을 다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매생이가 혈관 청소부를 하면 떡국의 주재료인 탄수화물을 뱃속에서 순식간에 녹여버려 혈당 스파이크를 원천 봉쇄하는 두 번째 마법의 식재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생이가 혈관 속에 이미 들어온 나트륨과 독소를 끄집어내는 청소부였다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짝꿍은 아예 독소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원천 봉쇄하고 소화를 돕는 밥상 위에 마법사들입니다. 바로 하얀 두부와 짭조름한 새우젓입니다. 설날 떡국에 두부를 넣는다는 것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소고기나 달걀지단을 고명으로 올리니까요.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로서 저는 단언컨대 60살이 넘으셨다면 소고기보다는 두부를 넣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떡국떡은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라서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결정체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이 단백질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줍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는 떡국이라는 자동차 앞에 두부라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기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어 콩팥을 피로하게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는 찌꺼기가 거의 남지 않는 아주 깨끗한 연료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새우젓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돼지고기 보쌈이나 족발을 드실 때 왜 꼭 새우젓을 찍어 드시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우젓은 발효 과정에서 프로테아제와 리파아제라는 강력한 소화효소를 엄청나게 뿜어내는 천연 소화제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들은 단백질과 지방을 순식간에 분해해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떡국 같은 찰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하기 쉽습니다. 소화가 안 된 음식물은 장에서 부패하여 독소를 뿜어내고 이 독소는 고스란히 콩팥에 짐이 됩니다. 이때 소금이나 간장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새우젓 속의 효소가 떡과 두부를 위장해서 죽처럼 부드럽게 분해해 주어 콩팥이 야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재료들을 어떻게 떡국에 넣어야 할까요? 여기에는 20대 80의 황금 비율 법칙이 있습니다. 떡국 떡의 양을 평소보다 20% 줄이고 그 빈자리를 두부로 채우는 것입니다. 떡이 80이고 두부가 20입니다.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은 줄이면서 포만감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우젓을 넣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우젓을 국물에 그냥 퐁당 넣으시는데 그것은 하수입니다. 새우젓 속의 효소는 새우의 작은 몸통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칼로 새우젓을 아주 잘게 다져서 넣어야 합니다. 새우의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져서 국물에 넣으면 껍질 속에 갇혀있던 효소들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와 국물 전체를 최고의 소화제로 변화시킵니다. 이 조리법을 설명할 때마다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제가 의사가 되기 전 의대생 시절의 일입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어머니는 항상 떡국에 두부를 으깨 넣고 끓여주셨습니다.
맑고 깔끔한 서울식 떡국에 익숙했던 저는 국물이 탁하고 지저분해 보이는 두부 떡국이 싫어서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엄마 떡국이 이게 뭐야 죽도 아니고 라며 숟가락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시며 이게 구수하고 소화도 잘 된단다. 많이 먹어라 하며 제 밥그릇에 두부를 더 얹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고기는커녕 떡도 씹기 힘드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드실 수 있는 유일한 단백질이 부드러운 두부였기에 자식들 몰래 두부를 듬뿍 넣어 끓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모두 건져서 자식들 그릇에 담아주시고 당신은 흐물흐물해진 두부와 국물만 드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철없는 아들은 국물이 탁하다고 투정만 부렸으니 이 얼마나 가슴치는 불효입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치아가 부실하고 소화력이 약했던 어머니에게 그 두부 떡국과 새우젓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생존 식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설날에는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고기 떡국 대신 어머니의 지혜가 담긴 두부 새우젓 떡국을 끓여보세요. 그 부드러운 두부 한 조각이 여러분의 콩팥을 편안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콩팥 혈관에 난 상처를 직접 치료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떡국 최후의 비밀 병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회춘의 가루입니다. 두부와 새우젓이 소화를 돕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방패였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세 번째 주인공은 이미 상처 입고 염증으로 붉어진 여러분의 콩팥 혈관을 직접 치료하고 재생시키는 강력한 창이자 회춘의 묘약입니다. 바로 고소한 향기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하얀 황금 들깨가루입니다. 떡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걸쭉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맛이 구수해서 넣으셨겠지만 사실 이것은 콩팥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혈관 청소법 중 하나입니다. 왜 하필 들깨가루일까요? 그 비밀은 들깨가루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혈관 벽에는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수많은 미세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마치 낡은 수도관 내부에 녹이 슬고 흠집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의 미세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떡국 같은 탄수화물 찌꺼기들이 혈관 벽을 긁고 지나가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CRP, 즉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콩팥은 퉁퉁 붓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때 들깨가루 속의 식물성 오메가3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치유 능력을 발휘합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연고를 바르듯이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거칠어진 혈관 내부를 매끄럽게 코팅해줍니다. 물론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인 들깨가루가 훨씬 안전하고 탁월합니다. 생선 내장에 축적될 수 있는 중금속이나 요산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즉, 들깨가루는 콩팥에게 있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천연 소염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가루도 조리법이 틀리면 순식간에 1급 발암물질로 돌변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부님들이 떡국을 끓일 때 국물 맛을 더 깊게 내겠다고 처음부터 들깨가루를 넣고 팔팔 끓이거나 심지어 참기름처럼 떡과 함께 달달 볶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들깨가 포함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열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발연점이 매우 낮아서 1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그 좋은 성분들이 모두 파괴될 뿐만 아니라 벤조피렌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혈관을 청소하려고 먹은 들깨가루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먹이가 되는 끔찍한 역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들깨가루를 어떻게 먹어야 콩팥도 살리고 암도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미지근한 물에 개어서 마지막에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후첨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떡국이 다 끓고 나서 가스 불을 완전히 끄십시오. 그리고 밥그릇에 들깨가루 2~3스푼을 담고 떡국 국물을 조금 덜어내어 섞거나 미지근한 물에 개어서 걸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들깨 소스를 식탁 위에 떡국을 올리기 직전에 부어서 섞어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들깨의 고소한 향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오메가3 성분은 열에 파괴되지 않고 100% 온전하게 여러분의 혈관 속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떡국을 드실 때는 절대로 냄비 속에서 들깨가루를 끓이지 마십시오. 불을 끄고 식탁 위에서 섞어 드시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더 젊게 만들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건강 공식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오메가3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적는 그 순간 이 지식은 뇌리에 깊이 박혀 평생 여러분과 가족의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떡국을 보약으로 만드는 3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떡 자체의 탄수화물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알려드리는 마지막 비장의 무기가 남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종지 하나로 혈당 스파이크를 30%나 뚝 떨어뜨리는 놀라운 식초의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생이와 두부, 그리고 들깨가루라는 3명의 든든한 지원군을 소개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떡국떡은 결국 쌀을 뭉쳐 만든 고농축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이걸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떡 자체의 성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떡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는 화학 반응의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마지막 비법은 제가 병원에서 당뇨와 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만 몰래 귀띔해드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종지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떡국을 드실 때 떡을 그냥 국물과 함께 떠드시는 것이 아니라 식초를 탄 간장에 살짝 찍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간장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떡국을 간장에 찍어 먹는다는 것이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만두나 부침개를 찍어 먹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식초 한 방울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탄조끼가 됩니다. 이 놀라운 마법의 비밀은 식초의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떡국떡을 씹어서 삼키면 입안의 침과 위장에서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분비됩니다. 이 효소는 떡의 긴 탄수화물 사슬을 가위처럼 싹둑싹둑 잘라서 포도당이라는 작은 알갱이로 만듭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되어 콩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식초에 아세트산이 들어오면 이 아밀라아제라는 가위의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거나 속도를 아주 느리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식초가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변하는 속도를 강제로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 식사를 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치솟는 피크 수치를 무려 30%나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단지 식초를 곁들이는 것만으로 혈당 조절제를 먹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떡국을 드실 때 숟가락으로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대신
젓가락으로 떡을 하나씩 건져서 식초를 듬뿍 탄 간장에 콕 찍어 드셔보세요. 떡의 쫄깃한 식감과 식초의 상큼함이 어우러져 의외로 입맛을 돋우는 별미가 됩니다. 이 방법이 노년층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침샘이 말라서 입이 바짝바짝 타는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침이 부족하면 소화도 안 되고 충치도 잘 생깁니다. 이때 식초의 새콤한 맛이 혀에 닿으면 뇌를 자극하여 메말랐던 침샘에서 침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만듭니다. 풍부하게 나온 침은 떡국을 부드럽게 감싸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더부룩함 없이 편안한 속을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설날 밥상에는 떡국 그릇 옆에 반드시 식초와 간장을 1대 1 비율로 섞은 초간장 종지를 놓아두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건 그냥 간장이 아니라 우리 가족 콩팥을 지키는 마법의 물약이라고 말입니다. 떡을 건져서 천천히 꼭꼭 씹어 식초장에 찍어 먹는 그 여유로운 식사 시간이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고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는 가장 우아하고 지혜로운 식사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더하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까지 장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당장 내일 아침 밥상에서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떡국 속에 숨겨진 삶과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 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생명의 공식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콩팥을 지켜줄 생존 매뉴얼입니다. 첫째, 떡국을 끓일 때는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 마트에서 파는 인산염 덩어리, 사골 육수를 쓰지 마십시오.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우려낸 육수나 멸치 육수를 쓰는 것이 부모님의 혈관이 돌처럼 굳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둘째, 떡국에 만두를 넣거나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콩팥을 소금물에 익사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국물은 과감히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 식사 직후에는 입가심으로 곶감이나 홍시를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그것은 뱃속에 돌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반대로 떡국을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혈관 속 나트륨과 독소를 자석처럼 빨아내는 바다의 청소부 매생이를 마지막에 넣어주십시오. 탄수화물 폭탄을 막아줄 식물성 단백질 두부와 소화의 제왕인 새우젓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관의 염증을 치료하는 들깨가루는 반드시 불을 끄고 식탁 위에서 섞어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제가 몰래 알려드린 식초 간장이라는 비장의 무기까지 장착하신다면 여러분의 떡국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음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까지 절대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사다 주는 것이라면 그게 독이든 약이든 믿고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며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실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병원에 모시고 갑니다. 나중에 병상에 누운 부모님을 붙잡고 그때 밥 말아 드시지 말게 할 걸, 그때 곶감 들이지 말 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해도 떠나간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콩팥은 비명을 지르지 않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후회는 평생 가슴속에서 비명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이자 효도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 그리고 숟가락 끝에 우리의 건강과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부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웃음꽃 피는 건강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남현진 원장도 여러분이 100세까지 튼튼한 두 다리로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언제나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지식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밥상을 보약으로 바꾸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